2009년 5월 1일 제주 앞바다. 물고기를 쫓아가던 돌고래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물의 흐름을 따라 안으로 거대한 유혹에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출구가 막힌 곳. 돌고래의 나이는 10살, 수컷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또래 암컷 한 마리가 같이 있었습니다. 돌고래는 휘파람 소리로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그물박 동료들은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물은 점점 좁혀져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불법인지 몰랐지. 그 돌고래 쏘는 데서 연락하니까 7, 8명이 와서 자기네가 그냥 가져갔지. 그때 붙잡혀 쇼 돌고래의 삶을 살았던 제돌이는 4년 뒤 바다로 돌아갔고 복순이는 아직도 육지에 남아 있습니다. 유년 시절의 친구였던 제돌이와 복순이, 둘의 운명을 가른 것은 무엇일까요? 배엔 특별한 손님이 타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마지막 야생 적응 훈련장. 제돌이와 춘삼이. 돌고래 이송 작전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따가운 햇볕에 돌고래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물을 뿌려주고 옷으로 그늘을 만듭니다. 지느러미와 유선형 몸매는 육지용이 아닙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제돌이. 자연으로 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돌이가 먼저 물에 들어가고 다음은 춘삼이 차례. 제돌이가 먼저 초음파로 가두리의 환경을 살핍니다. 둥글게 그물에 둘러싸여 있고 지름은 30m, 수심은 8m임을 가늠합니다. 그리고 물살과 바다 내음이 어린 시절 놀았던 바다와 비슷하다는 기억을 떠올립니다. 생활도 다 기억해내고 이렇게 동료들도 다 알게 될 만큼 기억력이 좋은데 이제 고향에 왔구나라는 생각을 느낄 것 같아요. 4년 전 동료들과 헤엄쳐 다니던 길목. 제돌이는 지금 고향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제돌이에겐 산지 직송의 먹이가 배달됩니다. 고등어, 그리고 달고기, 그리고 날치, 그리고 돌돔.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하는 물고기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달고기인지 우럭인지 전갱인지 제돌이는 고주파로 그 동작을 금세 파악하고 쫓아갑니다. 넓적하고 줄무늬가 있는 것은 돌돔입니다. 바위가 깔린 해안에서 잡았던 기억을 떠올리는 제돌이. 돌돔은 맛이 고급이라 춘삼이에게 양보할 수 없습니다. 돌고래는 포식자입니다. 포식자답게 사는 법도 이 가두리에서 완벽히 익혀야 바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제돌이에겐 익숙한 물고기들. 제돌이의 기억을 자극합니다. 날개를 가진 물고기는 날치죠. 사 년 전 김영 바다에서 놀았던 기억이 더 선명해집니다. 먹물을 쏘던 오징어와 비슷한데 다리가 좀 짧네요. 아, 한치구나. 제돌이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수천 마리가 떼지어 불빛에 모여들곤 하던 한치. 제돌이가 그 부드러운 맛을 잊을 리 없죠. 제돌이 사육사였던 상미 씨. 조심스럽게 복순이에게 다가갑니다. 예민한 성격의 복순이. 4년 전 제돌이와 같은 그물에 잡혔던 돌고래죠. 누구에게나 밥은 가장 큰 유혹입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보통 돌고래와 다르네요. 복순이와 태산이는 지금 치유 중입니다. 특히 비뚤어진 입을 가진 복순이는 먹이 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입이 하나는 약간 삐뚤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작은 고등어를 골라가지고 입 안에 정확하게 넣어주지 않으면 잘 먹지 못하고 뱉어버리고 뱉은 사료가 물에 떠다니면 무서워요. 복순이가 유년 시절 친구였던 제돌이와 함께 바다로 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순이. 주둥이가 비뚤어졌고 자세히 보니 이빨도 거의 없습니다. 현재 나이는 15살 정도로 추정. 야생에서 복순이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마을로 다가온 고래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환경 스페셜은 지난 2005년 제주 앞바다에서 살아가는 돌고래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김영 앞바다에서 연안을 따라 20여 킬로미터 구간. 당시에는 제주 연안에서 토박이로 살아왔던 남방 큰 돌고래의 존재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죠. 돌고래 무리 중에서 눈에 띄는 한 마리. 특히 주둥이가 삐뚤어진 돌고래가 카메라에 근접해 호기심을 보였고 가장 오래 머물렀다. 입 모양이 특이해서 기억에 남았던 돌고래. 혹시 복순이는 아닐까요? 8년 전 야생에서 만난 돌고래와 서울대공원의 복순이는 너무 닮아 있습니다. 당시 방송 화면과 서울대공원에서 치유 중인 복순이를 사육사들과 함께 정밀하게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등하고 가슴 지느러미가 비슷한 주둥이 위에 돌아가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똑같고 이 눈이가 좀 떠 있거든. 맞아. 이 상태로도 바다에서 되게 잘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육사의 행동과 화면에서 나오는 소리가 궁금한 복순이. 자신의 과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알기라도 하는 것일까요? 주둥이와 이마의 11자 흰 반점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근데 느낌이 그냥 복순이. 아, 좀 망감이 좋지 않네, 이거. 바다에 있었을 때 모습을 보니까 되게 어렸을 때잖아요, 이게. 아,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안타깝네요.
야생의 바다에서 호기심 많은 돌고래로 살았던 복순이가 지금 수조에 있습니다. 제돌이와 복순이, 그들은 친구로 살아가던 남방 큰 돌고래들이었습니다. 잡혀오기 전 둘 다 10살 안팎의 또래였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암수 단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그물에 걸렸으니까요. 제주 앞바다에는 120여 마리의 남방 큰 돌고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지에서 만나는 쇼 돌고래들은 제돌이와 복순이처럼 모두 야생에서 잡아온 것들입니다. 2011년 7월 남방 큰 돌고래의 포획과 거래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동물복지와 동물권이 사회적 화두가 됐습니다. 2013년 3월 대법원은 복순이를 포함해 불법 포획된 돌고래들에 대해 몰수형을 내렸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야생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포획했던 돌고래들이 책임을 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돌고래에 대한 몰수형 판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고 야생 방류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몰수 대상 돌고래는 모두 4마리, 춘삼이, 삼파리, 태산이, 그리고 복순입니다. 지금까지 5m 크기의 수조가 그들에겐 바다였습니다. 이 수조에서 태어난 또리와 비봉이는 몰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처음 공개되는 현장, 격리된 2마리가 눈에 띕니다. 사육사가 불러도 다가오지 않는 2마리. 2009년 5월 제주 앞바다에서 제돌이와 함께 잡힌 복순이는 이곳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복순이와 태산이는 일주일째 먹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에는 반응을 할까요? 제돌이 방류 시민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천 교수가 나섰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외면하는 복순이와 태산이 바다로 갈 수 있느냐, 보호시설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복순이와 태산이는 살아있는 물고기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상당히 긴장돼 있고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은데 하루빨리 우리가 좀 안정적인 그보다 좀 좋은 환경을 좀 제공해 주면서 천천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장 조사를 마친 시민위원회의 고민은 깊어갑니다. 장기간 이 상태로 계속 예민한 상태로 오래 간다면 현재는 건강하지만 결국 질병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가두리에 4마리를 다 내보내는 상태를 지켜보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거나 문제가 있는 분과 같이 해서 위험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이제 뭐 회복되거나 뭐 하면 어떤 여건이 됐을 때는 이제 다시 이제 보낸다 합니다. 일단 보내놓고. 결론은 복순이가 바다로 돌아가기 힘든 조건이어서 먼저 치유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제돌이는 야생 방류가 결정된 후 지난 1년간 바다로 돌아갈 준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총 34회의 활어 먹이 훈련. 처음엔 먹물에 놀라기도 했지만 오징어도 잘 잡고 넙치도 잘 물었습니다. 서서히 되살아나는 야생의 기억.
동작이 빠른 고등어 먹이도 놓치지 않습니다. 사육사들이 돌고래의 방에 들어갑니다. 이날 방 청소는 멀리 제주에서 오는 복순이와 태산이를 맞이하기 위한 것입니다. 돌고래 이송 준비로 숨가쁘게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수조에 물이 빠지고 몰수 대상 4마리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2마리는 야생 적응 훈련장으로 가고 2마리는 서울대공원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복순이와 태산이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직 모릅니다. 몸무게 220kg, 몸 길이 265cm, 남방 큰 돌고래 복순이가 4년간 헤엄치던 수조를 떠납니다. 지척에 고향 바다가 있었지만 복순이는 제 힘으로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습니다. 4년 만에 외출. 복순이는 바로 옆에 있는 중문 바다를 보지 못하고 차에 실립니다. 고통과 불안, 그리고 불가항력이 복순이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민해진 복순이 차에 오르자마자 요동을 칩니다. 복순이가 서울행의 긴 여정을 잘 견딜 수 있을까요? 복순이의 호흡이 갑자기 거칠어집니다. 길이 3m, 폭 1m의 좁은 공간. 복순이가 몸을 꿈틀댈 때마다 긴장한 창희 씨의 심장도 두근거립니다. 분 단위로 돌고래의 호흡수를 측정하고 수온과 스트레스 호르몬 등을 확인합니다. 정성을 다하지만 돌고래의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조금 이따 우회전. 복순이와 태산이가 특별 화물기로 갈아탑니다. 제주에서 서울로. 복순이에게도 창희 씨에게도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하루. 태산이와 복순이 다행히 모두 잘 견뎌줬습니다. 상미 씨와 복순이의 첫 만남. 지친 복순이를 위해 물 한 모금을 건네자 복순이가 숨소리로 답을 합니다. 물에 들어가면 괜찮아? 태산이가 물에 들어가고 다음 차례는 복순이. 긴장과 고통의 긴 밤이 지나갑니다. 제주에서도 늘 함께 지내왔던 복순이와 태산이. 철문 가까이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철문 너머로 휘파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돌고래들의 대화입니다. 맞은편 공연장의 돌고래들도 통로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돌고래들의 언어에도 사투리가 있습니다. 제주도 말을 하는 돌고래가 건너편 방에 새로 들어왔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통로는 막혀 있고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지만 물속 돌고래들의 대화는 열려 있습니다. 제돌이와 복순이 어떤 인사를 주고받았을까요? 서울대공원엔 제돌이와 금등이, 대포, 태지 등 4마리의 돌고래가 있는데요. 모두 수컷입니다. 수컷들끼리만 보낸 긴 세월. 어쩌면 그들은 몇 년 만에 암컷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살이를 시작한 복순이와 태산이 소리로 주변 환경을 익혀갑니다. 복순이, 태산이가 서울로 오던 날, 춘삼이와 삼팔이는 성산항의 야생 적응 훈련장으로 이송됐습니다. 아직은 어리둥절한 바다. 춘삼이와 삼팔이는 둘이 꼭 붙어다니며 새로운 집을 탐색합니다. 제돌이보다 앞선 춘삼이, 삼팔이의 귀향. 남방 큰 돌고래 불법 포획이 세상에 알려진 뒤 2년간의 재판 끝에 돌아온 바다입니다. 다시 잡히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아. 춘삼이와 삼팔이를 위해 살아있는 먹이가 준비됩니다. 죽은 물고기에서 산 물고기로의 전환. 야생 훈련의 시작입니다. 아직 서툰 사냥 능력 때문에 물고기의 활력을 떨어뜨려 먹이로 줍니다. 삼팔이는 4년 만에 꿈틀대는 물고기를 만납니다. 삼팔이는 고기 맛을 잊지 않았습니다. 서툴지만 포식자의 본능과 야생의 기억은 금세 되살아나겠죠. 삼팔이와 춘삼이의 몸놀림은 하루가 다르게 빨라져 갑니다. 서울대공원은 복순이의 안정을 위해 제돌이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제돌이는 복순이를 알아볼까요? 어린 시절 같이 놀다가 같은 그물에 잡혔던 암컷 돌고래 복순이. 최근 연구에 의하면 돌고래는 20년 전 친구의 목소리까지 기억한다고 합니다. 제돌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제돌이의 접근을 회피하는 복순이. 복순이 곁엔 또 수컷 태산이가 있어 제돌이가 끼어들어갈 틈이 많지 않은가 봅니다.
셋은 각자의 자리가 정해지고 말았습니다. 제돌이는 어린 시절 친구 복순이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만나서 어색함? 제돌이는 지금 심기가 불편해요. 화가 많이 났어요, 제돌이가. 친구와의 깊은 만남이 좌절되자 제돌이는 다시 익숙한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4년 동안 제돌이의 집이었던 서울대공원 공연장. 아직까지 제돌이에게 익숙한 것은 맞은편 공연장에 있는 친구들의 목소리와 사람들의 박수 소리인지 모릅니다. 돌고래들도 사람처럼 소리를 내서 대화를 해요. 얘들아, 내 말이 맞지? 물속 소리로도 알 수 있는 친구들의 움직임. 제돌이에겐 휘슬 소리와 음악, 그리고 환호성이 아직 익숙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돌이가 가장 예민하게 소리를 듣는 시간. 제돌이는 활기차게 배를 채웁니다. 제돌이와 달리 복순이는 먹여줘야만 먹습니다. 입에 넣어준 먹이마저 흘리는 복순이. 먹이에 집착하는 보통 돌고래와는 뭔가가 다릅니다. 복순이는 상처가 있는 애 같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의 모습하고 얘가 직접 대했던 사람하고는 뭔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다른 이런 거에 약간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음도 쉽게 열지 못하고. 복순이에게 남겨진 마음의 상처는 무엇일까요? 제돌이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것도 상처 때문일까요? 제돌이에겐 복순이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제주로 가야 하니까요. 4년 동안 제돌이의 기억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복순이와의 짧은 만남과 작별, 그리고 서울대공원에서의 생활. (2013년 5월 11일) 새벽 6시 제돌이 이송작전이 개시됩니다. 제돌이와 복순이 육지의 삶을 살면서 제주와 서울에서 2번의 만남과 2번의 작별이 있었습니다. 영리한 돌고래를 속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220kg의 제돌이,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며 저항합니다. 이송 전 제돌이의 마지막 신체 검사. 72, 2m 72요. 2m 72. 제돌이 야생 방류 결정 425일 만에 귀향. 제돌이는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문을 나섭니다.
나오세요. 거기 지게차 들어와야 돼. 들어오세요. 제돌이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던 만큼 부담도 준비 과정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리만의 행복이 아니라 자연도 보살필 줄 아는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죠. 이제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기쁘고 또 그러네요. 감동적이네요. 수이 태산이도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다 같이 제주 바다에서 멋지게 헤엄치는 모습 보고 싶네요. 제돌이는 지금 4년 전 왔던 길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바다 포유류 제돌이가 육지로 올라와 살았던 삶의 기억은 어떤 것일까요? 남겨진 친구 복순이 엇갈린 서로의 운명을 뒤돌아볼 틈도 없이 떠납니다. 사랑하는 제돌아, 되돌이 넌 제주도 앞바다로 간단다. 비행기도 타야 하고 배도 타야 하는데 절대 멀미하지 말고 절대 아프게 없기다. 솔직히 나에게도 이 여행은 매우 낯설고 두렵단다. 하지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기에 멀고 힘들어도 견뎌야 한단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 여행도 서로 의지하며 용기를 내서 가자꾸나. 서울에서 제주까지 비행기를 타고 다시 차와 배로 갈아타고 드디어 바다에 왔습니다. 제돌이 이송 6시간째. 제돌이가 흘리는 것은 눈물이 아닙니다. 눈의 건조를 막기 위한 점액 분비입니다. 제돌이는 눈물과 고통을 속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춘삼이와 삼파리가 한 달 먼저 와 있는 훈련장. 제돌이가 이제 제2의 삶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물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제돌이는 여기가 고향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힘차게 숨을 몰아쉬는 제돌이. 멀고 힘들었던 여정은 바다내음 가득한 이 자유의 공기를 흠뻑 마시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잘 살아라 임마. 여기다. 여기 있어 여기. 제 나이 상관없이 막 울고 싶은데. 저기 성산에 도착하면서 이 트럭의 뚜껑이 열리면서 바다내음이 딱 느껴졌을 것 같아요. 아, 돌아왔다 막 이런 느낌? 가슴이 벅차고 제돌이가 스트레스 받고 와서 걱정 많이 했는데 바로 어울리는 거 보면서 너무 뿌듯해요. 성산항에 임시 적응 훈련장을 마련한 것은 파도를 피할 수 있고 고등어, 방어 등 기존 가두리 시설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응 훈련을 거치면서 돌고래들의 사냥 능력은 급격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고기 종류에 따라서 사냥법도 달라집니다. 방어는 수면 아래서, 고등어는 표층에서,
전갱이는 몸을 뒤집어 물 밑에서 위로 낚아챕니다. 먹이가 떨어지는 위치를 소리로 파악하고 도망가는 방향을 미리 읽어 잡아냅니다. 바다에서 맞이하는 첫날 밤, 제돌이는 어떤 소리를 들었고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날 밤 제돌이는 달빛보다 밝은 한치잡이 배를 보았고 백고동 소리를 들었고 성산 어판장의 요란한 흥정 소리도 들었습니다. (4년) 만에 보는 성산의 일출. 돌고래들의 숨소리가 바다를 깨웁니다. 밧줄로 장난을 치는 돌고래들. 놀이를 통해 유대를 강화해 나갑니다. 이렇게 장난치기도 하네. 이제 뭐 여유가 있는가 보네요. 뭐 이렇게 장난도 치고 얘들이 이제 그 수중에서도 이렇게 해조류가 있으면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두리는 작은 바다입니다. 파도가 있고 바람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돌고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연구자들의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파도에 휩쓸려온 거북복. 등껍질이 딱딱해 가지고 놀기에 제격입니다. 돌고래의 가슴 지느러미는 팔입니다. 미역을 팔에 걸치고 노는 돌고래. 야생에서 해조류를 가지고 놀던 기억들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성산항 안에도 파도가 가끔 밀려옵니다. 큰 파도는 가두리가 막아주지만 가두리가 출렁이면 돌고래들은 파도 타기를 즐깁니다. 파도에 몸을 맡기는 돌고래들. 바다의 리듬을 하나씩 익혀가는 중입니다. 파도에 휩쓸려온 장갑과 비닐 등 쓰레기도 돌고래들에겐 장난감이 됩니다. 가두리에 잠수하는 것은 오물 수거와 그물 점검 등으로 제한됩니다. 호기심이 많은 돌고래. 잠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궁금하고 특히 그물을 꿰매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무슨 물건인지, 혹시 장난감은 아닌지 생각하는 걸까요? 김병엽 교수의 손놀림을 유심히 보던 돌고래. 이젠 노란색 오리발로 관심을 바꿉니다. 사람과 돌고래가 무언의 대화로 친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빗속에서도 해녀들은 물질을 쉬지 않습니다. 5, 6월엔 주로 해조류를 캡니다. 물에 뛰어드는데도 순서가 있고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돌고래 가두리,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해녀들의 접근은 막을 수 없습니다. 돌고래가 숨쉬는 가두리 너머에서 물질하는 해녀. 긴 숨을 내쉬고 물에 들어갑니다. 헤엄쳐 내려오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제돌이. 제돌이에겐 아직 이 만남이 낯선 것일까요? 제돌이가 오리발을 신은 사람들을 자세히 살핍니다. 어렸을 때 복순이와 헤엄쳐 다니며 만났던 사람들의 기억. 빠른 손놀림으로 해녀들이 캐는 것은 우뭇가살이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키가 큰 것은 모자반이라는 것도 서서히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모자반 숲에는 물고기가 많아 사냥하기도 좋았고 거기서 수초를 가지고 놀았던 기억도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가두리 밖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제돌이. 저 움직이는 쇠뭉치는 뭐였더라?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려놓는 닷과 밧줄을 돌고래들은 가끔 건드리기도 한답니다. 문어가 담겨있던 망사리도 생각납니다. 오리발을 찬 사람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제 누군지 분명히 생각났습니다. 천적이 아니라 같이 물질하면서 살아가는 해녀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참았던 숨을 내쉬는 해녀. 참았던 숨을 내뿜는 돌고래. 그들은 바다에서 친구였습니다. 파도를 헤치며 나가는 해녀의 물질과 거친 숨빗소리가 가두리 돌고래들의 오래된 기억을 하나 둘씩 깨어나게 합니다. 풍랑주의보, 파도가 가두리까지 거세게 몰아칩니다. 서울대공원에서 제돌이와 함께 내려온 상미 씨. 야생 적응장 생활이 끝나고 다른 사육사와 교대하는 날. 제돌이와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제돌아, 오늘은 내가 너에게 밥을 주는 마지막 날이란다. 알고 있니? 고등어도 잘 먹고 방어까지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앞으로 바다에 나가면 스스로 먹이도 잡고 배고픔도 이겨야 한단다. 지금처럼 씩씩하게 헤엄치면서 절대로 굶기 없기다. 가두리로 향하는 출근길에 난 제돌이 네가 4년 만에 맞이하는 아침의 햇살과 안개는 어떤 느낌일까 늘 궁금했어. 어젯밤 하늘에서 총총 빛나던 것은
별이었고 깜빡깜빡 회전하던 것은 등대였어. 엊그제 하늘에서 똑똑 떨어진 것은 뭔지 아니? 그건 빗방울이라고 한단다. 서울 생활을 하면서 잠시 잊었겠지만 똑똑한 제돌이던 이 변화무쌍한 바다를 금세 기억해내리라고 난 믿어. 낯설고 두려웠던 여행, 무엇보다 제돌이 네가 너무나도 잘 견뎌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너와 내가 주고받는 위로는 평생 비밀로 하기다. 제돌이와 상미 씨. 함께 했던 기억은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해 내려놔야 할 시간입니다. 제돌이 부탁합니다. 제돌이 부탁해요. 갈게요. 진짜 갑니다. 상미 씨는 제돌이 이름만 불러도 힘이 납니다. 이별의 순간일지라도. 점점 멀어지네. 점점. 상미 씨는 성산항을 떠나면서 웃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제돌이를 응원하기 위해. 제돌이가 육지에서의 삶을 잊고 새로운 야생의 기억으로 채워나가길 바라면서.